부부? 부부라면 공동명의 해야 하나? 안녕하세요. 동탄 박사입니다. 정부에서 이미 여러 차례 부동산 규제 정책을 내놓았는데요. 그중 종합부동산세 인상률을 높이고 있어 최근 부쩍 부부 공동명의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몇몇 기사를 보면 역시 절세를 위해 부부 공동명의를 많이 등록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부부 공동명의 과연 하면 좋은지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을 앞둔 후배가 얼마 전 결혼한다고 연락이 왔는데요. 아파트 계약한다고 문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몇 개 아파트 추천을 했더니 그 다음 주에 덜컥 계약을 하고 왔어요. 그런데 예비 신부가 공동명의를 은근히 바라는 눈치라고 합니다.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요즘은 결혼해도 내 거, 네 거 나눈다고 하는데 욕심이 좀 많아 보이더라고요. 그래도 사랑하는 사람이 중요하니 이미 계약했으니까 2년 살고 좀 더 넓혀갈 때 공동명의로 꼭 하자라고 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진짜 사랑한다면 처음부터 공동명의 해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되네요. 집 보고 결혼하는 것도 아니니까요. 요즘에는 결혼하고 이혼할 수도 있어서 혼인신고도 1년 뒤에 하는 사람이 참 많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혼이 아니라 파혼이라고. 각설하고 서두에서 말했지만 부부 공동명의에 대한 관심이 많아진 게 사실입니다. 과거에는 부부 공동명의가 좋다, 무조건 해라 했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좋은 점, 안 좋은 점 하나씩 살펴보고 어떻게 하는 게 더 나을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금적인 측면, 대출적인 측면, 기타 측면으로 나눠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금적인 측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부동산을 구입할 때, 가지고 있을 때, 그리고 매도할 때, 이렇게 세 가지 단계에서 우리는 세금을 내게 되어 있어요. 구입할 때는 취득세가 들죠. 아파트는 평수와 금액에 따라 다르지만, 국민주택 기준으로 85제곱미터 이하 6억 이하의 아파트를 구입하면 취득세가 매입 가격의 1.1%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부부 공동명의일 때 취득세에 대해서는 혜택이 없어요. 취득세는 사람에 따라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지분에 따라 부과가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5억짜리 33평 아파트를 사는데 단독 명의의 경우 지분 100%라서 5억의 1.1%인 550만 원을 취득세로 내야 합니다. 부부 공동 명의로 하면 지분이 각각 50%로 2억 5천에 1.1%인 275만 원씩 각각 취득세를 내기 때문에 세대 기준으로 550만 원 내는 것과 똑같습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부부 공동명의의 다른 혜택이나 다른 이유로 변경하고자 할 때는 꼭 주택 취득할 때부터 부부 공동명의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단독 명의로 취득세 내고 등기 쳤다가 나중에 부부 공동 명의로 변경하면 증여취득세나 법무사 비용 등 각종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 공동 명의를 하고자 할 때는 꼭 처음 집 살 때부터 진행하십시오. 이번에는 아파트 보유하고 있을 때를 살펴보겠습니다.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을 때 우리는 재산세를 냅니다. 1년에 2번 내는 거 아시죠? 한 아파트라도 한 번은 토지, 한 번은 건물에 대해서 따로따로 재산세를 내는데요. 7월에는 건물에 대한 재산세를 내고 9월에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냅니다. 재산세도 지분에 따라 발생하기 때문에 부부 공동명의로 하면 부부가 각각 7월과 9월에 내야 되기 때문에 살짝 불편함이 있으나 재산세는 단독 명의 때와 동일합니다. 즉, 부부 공동 명의일 때 혜택이 없어요. 그러면 주택을 보유하고 있을 때 재산세 이외에도 고가주택의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내셔야 합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매입할 때 취득세나 보유할 때 재산세는 부부 공동명의 혜택이 없는데 종부세의 경우 혜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억짜리 1주택이 있는데 단독 명의일 때는 9억까지 종부세가 없으나 9억이 넘어가면 종부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 종부세를 내야겠죠. 시간이 갈수록 공시지가도 올라가고 공정시장가액 비율 2022년까지
100%로 올리겠다고 하니 부담이 점점 커질 겁니다. 그런데 이럴 때 부부 공동명의로 하면 종부세는 인별과세라 부부가 각각 인당 6억까지 종부세가 없습니다. 즉 10억짜리 아파트도 부부 공동명의로 하면 50대 50일 때 각각 5억짜리 주택이 있는 것이니 종부세가 6억 이하로 없는 겁니다. 게다가 주택 시세가 상승하더라도 각각 1억의 버퍼가 아직 있죠? 여기서 시세는 공시지가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15억짜리 아파트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공시지가 현실화 목표가 15억 이하의 경우 70%거든요. 그렇게 해봤자 공시지가 기준으로 10.5억입니다. 부부 공동 명의로 하면 가지고 있는 아파트가 15억이 되어도 종부세가 없어요. 15억 이상 초고가 주택일수록 종부세의 효과는 되게 크게 됩니다. 참고로 부부 공동 명의일 때도 종부세에서 나이에 따라 공제해 주는 것이 있는데 60세, 65세, 70세 이상일 때 공제율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즉, 부부 중 한 분이 나이가 어리면 공제율을 낮게 적용받아 종부세가 조금 더 나오게 되지만 사실 이 효과는 상대적으로 매우 적어 참고만 하시면 좋겠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많이 하였는데 이렇게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하게 되면 임대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과거에는 임대소득이 연 2천만 원 이하면 비과세였는데 세법이 바뀌어서 이제는 2천만 원 이하여도 소득세를 내셔야 합니다. 주택임대소득세 납부 측면에서 부부 공동 명의로 하면 부부가 각각 인당 과세되기 때문에 소득세율을 낮추는 효과가 있어요. 공동 명의하면 유리하겠죠? 그러나 여기서 주의할 부분은 부부가 모두 직업이 있을 때야 괜찮지만 한 분이 직업이 없을 때는 그분에게 임대소득세가 발생하기 때문에 건강보험료가 피부양자 신분에서 지역가입자로 변경되면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니 이 부분은 임대소득 규모를 잘 따지어서 결정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임대소득의 경우 월세 소득만 고려하는 게 아니라 전세보증금도 3억 이상은 간주 임대료로 월세로 환산하여 수익으로 보니 주의하십시오. 이번에는 주택을 매도할 때 경우를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주택을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참고로 세대 기준 1주택 규제지역 9억 이하의 경우 거주 2년을 해야만 양도세가 비과세가 됩니다. 즉 2년만 살면 양도세가 없죠. 9억 초과의 경우는 9억 초과분에 대해 별도 양도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추후 양도세 관련 별도 주제로 영상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비규제 지역은 거주 요건이 없어요. 등기치고 2년만 보유하면 됩니다. 즉, 2년 전세 한 바퀴 주면 비과세가 됩니다. 부부 공동 명의일 때 사실 가장 큰 혜택 중 하나는 양도세인데요. 양도세는 누진율이 적용, 즉, 양도할 때 차익이 커질수록 세금을 더 많이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부 공동 명의로 하면 인당 부과되기 때문에 분산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게다가 1년에 한 번씩 각각 인적 기본공제 250만 원이 되기 때문에 더 절세가 되죠. 그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다주택자가 비규제 지역에서 주택 양도할 때 기준으로 단순하게 설명하겠습니다. 3억에 구입한 아파트를 4억에 매도했어요. 단독명의일 때는 양도차익이 1억이었죠. 그럼 단독명의인이 인적공제를 한 사람분인 250만원 차익에서 제외하죠. 그럼 9,750만원이 차익이 됩니다. 9,750만원에 대한 세율은 일반 세율표에서 1,200만원까지는 6%, 1,200에서 4,600만원까지는 15%, 4,600만원에서 8,800만원까지는 24%, 8,800만원 이상에서는 35%를 적용해보면 단순히 계산할 때 양도세가 1,922만원입니다. 이것을 부부 공동 명의로 하면 우선 인적공제를 2명 받으니 250만원 2번 제외하면 9,500만원이 양도 차익입니다. 차익을 둘로 나누면 부부가 각각 4,750만원 양도 차익이 있는 셈이죠. 이제 일반 세율표를 보고 계산해 봅니다. 그럼 각 구간별 계산을 앞서 설명드린 것과 동일하게 해보면 한 명당 양도소득세는 618만원이 나옵니다. 두 명이 내야 하니
총 양도소득세는 1236만 원이네요. 보시는 것과 같이 단독 명의로 하면 부부 공동 명의로 할 때보다 50% 이상 양도세를 내게 됩니다. 이게 부부 공동 명의의 가장 큰 혜택이죠. 물론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면 굳이 공동 명의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분양권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분양권 거래 시에도 비규제 지역은 2년 보유하면 일반 세율로 바뀌어서 양도세를 낮출 수 있는데 여기서 부부 공동 명의로 하면 훨씬 더 절약됩니다. 참고로 조정 지역은 양도세율이 일괄 55%입니다. 또한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3년 이상 보유해야만 양도세 혜택이 있는데 만약 단독 명의에서 부부 공동 명의로 중간에 명의를 바꾸면 명의 바뀐 날짜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장기 보유 특별공제 혜택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렇게 세금적인 측면에서 보유할 때 종합부동산세와 임대소득세,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는 세금 측면에서 부부 공동 명의의 혜택이 꽤 있네요. 그럼 이번에는 대출 측면을 살펴보겠습니다. 대출할 때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두 사람의 소득과 신용 상태를 보고 통합적으로 대출을 받기 때문에 두 분 중 한 분이 신용이 낮은 상태라면 낮은 분에 맞춰 대출 한도와 이율이 결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단점이죠. 그러나 대출할 때도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맞벌이인데 부부 중 한 명은 억대 연봉자이고 다른 분은 연봉이 5천만 원이라고 가정할 때 신규 아파트 분양받아 입주할 때 집단 대출을 보통 일으킵니다. 분양권인 상태는 아직 등기 전이라 일반적인 주택담보대출이 안 되고 집단대출로 대출을 받는데 이럴 때 공동명의로 하고 연봉이 낮은 분이 채무자가 되면 향후 나중에 급전이 필요할 때 소득이 높으신 명의로 신용대출 등 대출을 받을 때 한도가 더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으니 이런 부분은 혜택이라고 할 수 있죠. 마지막으로 기타 측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선 부부 공동명의로 하면 주택 취득할 때도 같이 가야 하고 재산세도 각각 내야 하니 좀 번거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양도할 때도 같이 가야 하고 대출 받을 때도 같이 가셔야 합니다. 좀 불편하겠죠? 더구나 맞벌이라면 두 분 다 평일에 휴가를 써야 가능하니 휴가에 대한 기회비용도 나가는 셈입니다. 이렇게 보면 단점 같습니다. 그러나 이 말을 역으로 하면 몰래 집을 사고 팔고 또한 집을 가지고 대출을 받고 이런 거를 할 수가 없어요. 실제로 부부 사이여도 몰래 주택을 사고 팔고 담보대출을 받아 주식 투자하고 그러는 분들이 꽤 있다고 합니다. 분란의 소지가 될 수도 있죠. 부부 공동 명의로 하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안전장치가 됩니다. 분란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는 거죠. 그리고 부부 공동 명의로 하면 좀 든든합니다. 단독 명의로 하시면 명의자가 아닌 분은 좀 서운해 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본인 앞으로 자산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부부 공동 명의로 하면 이런 심리적인 측면에서 장점도 있습니다. 또한 만약 사업하시는 분이라면 사업이 파산할 때 주택 압류를 하게 되는데요. 이럴 때 부부 공동 명의면 사업자가 아닌 한 분의 자산, 즉 주택의 50%는 보호가 가능합니다. 오늘 내용을 요약하면 부부 공동 명의는 세금 측면에서 종부세, 임대소득세, 양도세에서 비용을 아낄 수가 있고 대출 측면에서는 케이스에 따라 대출을 더 받을 수도 있고 기타 측면에서는 자산 보호와 심리적 안정감을 줄 수 있다는 혜택이 있습니다. 공동명의이니 좀 번거로운 부분이 있겠지만 그런 번거로움을 감안하더라도 장점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랑한다면 평생 같이 할 생각이라면 공동명의 하라고 추천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동탄박사였습니다.